이번 주 첫 번째 핫클릭,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논란의 주인공이 된 가수 슌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른 이 노래는 해당 사이트뿐 아니라 다수의 음원 차트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이 노래의 주인은 탁스의 멤버이자 DJ로도 활동하며 인디씬에서 이름을 알린 가수 슌. 1위의 기쁨도 잠시 그의 노래 웨이백홈이 거대 팬덤을 보유하며 대중적 인기를 끄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제치고 차트 정상을 차지하자 음원 사재기 의혹이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슌의 소속사 측은 SNS를 통해 노래를 소개한 것이 전부일 뿐 사재기나 조작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 음원 사이트 측도 차트에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 논란이 됐던 가수 닐로와 유사한 패턴의 그래프를 그리며 차트 1위에 오른 것이 알려지자 의혹은 더 커져갔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 차트를 집계하는 시간이 원래는 그 새벽 시간에는 그 실시간 차트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프리징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전 1시 이전에 집중적으로 이 사재기를 통해서 1등을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이제 그 프리징 타임, 그러니까 아침 7시까지는 계속 그 차트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18일 가수 슌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가수 박진영 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의뢰할 것임을 SNS를 통해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가수 윤종신 씨도 입을 열고 음원 차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 한 해만 무려 2차례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은 가요계. 앞으로 이뤄질 조사를 통해 명백히 진실이 밝혀질지 나아가 차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군 문제로 인해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배우 장근석 씨의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장근석 씨가 복무 전 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 예정으로 알려졌던 논산훈련소 앞. 평소 스타들의 입소 현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후 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장근석 씨의 해방. 같은 날 그가 향한 곳은 알려졌던 논산훈련소가 아닌 충북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근석 씨는 훈련소가 아닌 이곳으로 오게 된 걸까요? 혹시 예, 있었어요. 어디 하십니까? 12시 정도. 예. 공익이면 논산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회복무요원이에요. 사회복무요원? 네, 사회복무요원. 이제 여기 전국에서 다. 얼마 동안 되죠? 하고 이렇게. 여기는 그림만 있어요, 훈련안. 훈련안? 네. 이곳은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을 받는 곳으로 장근석 씨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후 배정받은 근무지에서 2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전해졌는데요. 장근석 씨가 이곳에 입교하는 날뿐만 아니라 오는 과정 또한 여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죠. 먼저 무매독자 논란. 그가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에 무매독자를 군 면제를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하지만 무매독자 병역 면제 제도는 1994년 폐지돼 장근석 씨의 병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활발히 활동했던 장근석 씨가 이른바 양극성 장애란 질환을 앓아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요즘 나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렇다면 그가 앓고 있던 양극성 장애란 어떤 질환일까요? 양극성 정동 장애라는 정식 진단명을 갖고 있고 저희가 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분이 과도하게 좋아진다거나 자신만만해지거나 혹은 화를 내는 과도한 충동성을 보이게 되면서 지나친 사치라든지 혹은 충동적인 행동들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거나 인간관계에 해가 될 경우에 그분은 조울증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조울증을 우울증하고는 또 다른 스펙트럼의 질환이다라는 또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2년 이상의 치료를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상 6개월 이상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한 달 넘게 입원했다면 4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은 스타의 경우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30살이 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아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연기관이나 세계관, 가치관들이 그게 맞았던 걸까?
선거를 앞두었던 지난 6일 팬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긴 장근석 씨. 그의 말처럼 의미 있는 2년의 시간을 보낸 뒤 건강히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이돌 스타들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살해 및 테러 협박으로 스타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트와이스를 향한 두 차례의 위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트와이스에게 살해 협박 및 염산 테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소속사 측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곧바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7월 범인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트와이스의 일본 진출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법률에 따라 신병을 처리한 것으로 전한 가운데 살해 협박에 대한 법적 조치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살해 위협은 충분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좀 두렵거나 무서울 때는 있어요. 아,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스타들을 때는 향한 있는데. 위협,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걸그룹 에이핑크 역시 홍역을 치른 바 있죠. 지난 6월을 시작으로 무려 14차례 한 남성이 방송사와 공연장 등 에이핑크가 가는 곳마다 협박 전화를 걸어 위협을 가했는데요. 지난 1월엔 예정된 팬사인회가 취소되는 등 계속되는 피해. 현장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며 소동이 일단락되는 한편 협박범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팬분들은 저희의 다인 것 같아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을 밟으며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 역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해외 네티즌이 오는 9월 방탄소년단의 LA 공연에서 지민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재해 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앞서 지난해에도 해외 네티즌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던 방탄소년단의 지민. 오히려 저보다 좀 팬분들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측이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한 데 이어 미국 경찰까지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신은 LA 경찰국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극우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오는 뭐 어떤 협박성 이야기들 이런 것들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총기 소유가 가능한 데기 때문에 그 위협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성이 있으면 콘서트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체 없는 위협 속에 놓인 스타들, 철저한 보호와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